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마다 고양시 뉴스로 맛있는 뉴스 식탁을 차려드리는 고양시 뉴스 맛집 고양신문 뉴스체크 유경정 기자. 예, 이성호 기자입니다.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셨나요? 네, 나름 열심히. 예. 맛집을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이 알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다. 나 혼자만 찾아가야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러시면은 그 맛집의 그 식재료가 신선도가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맛집 망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주변에 맛집을 많이 소문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크해드릴 뉴스 꼭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대곡 소사선 그리고 고양선 식사 연장 관련 소식 맨 먼저 전해드리고요. 코로나 소식, 고양시 설문동에 있는 한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여러 명 발생했다라는 소식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고양신문 특집 기사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문제에 대한 기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생활과 문화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기 좋은 고양시 로컬푸드 직매장 소개해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인형극의 살아있는 역사, 그 역사가 고양시에 있더라고요. 네. 예, 그 현대 인형극회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관심 많으신 고양시를 지나게 될 두 개의 철도 노선에 대한 뉴스 이번 주 고양신문에 두 가지 소식이 함께 실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대곡 소사선이 늦어질 것이다. 네. 이 부분을 취재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네, 아쉽게도 이제 이게 안 좋은 소식이죠. 개통이 네. 늦어진다. 네. 라는 소식인데 원래 개통 예정일은 내년 7월입니다. 공사는 5년 동안 진행되는 거였고요. 즉 2016년 6월에 시작됐었죠. 그런데 이 공사가 더 미뤄질 것이다. 내후년으로 미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예, 문제는 고양시에서 봤을 때 건너편이죠. 김포공항역이에요. 김포공항역을 거쳐서 대곡역까지 오게 되고 대곡역에서 일산역까지 가게 되는데 김포공항역이 아주 핵심역입니다. 그런데 이 김포공항역에 어떤 그 연결 통로 환승하려면은 네네.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그 연결 통로 공사가 쉽지 않더라. 발파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공사 기법상의 문제가 좀 있다는 예, 건데. 기술상 안전상의 문제죠. 대곡 소사선 관련해서 뭐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다. 네, 예. 그런 이야기가 기사에 실렸는데요. 맞습니다. 원래 대곡 소사선이기 때문에 대곡역까지만 오는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일산역까지 연장이 이제 확정됐잖아요. 얼마 전에. 거기다가 파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운전까지 연장해 달라라고 국토부에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고 사실 국토부가 먼저 얘기했어요. 5월에 창릉 신도시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교통안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네. 파주까지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파주가 이제 용역을 실시했었고 그 용역을 토대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영역을 토대로 국토부랑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순조롭게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산역을 지나서 탄현, 야당, 운정까지 파주로 가는 하나의 기차 노선이 더 생기는 네, 그런 좋은 소식도 있네요.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양선 식사동 연장안. 예. 네, 요게 최근 고양시 시정 질의에서도 다뤄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고양선은 창릉 신도시의 교통 대책으로 새롭게 계획된 철도 노선인데 맞습니다. 예, 고양시에는 굉장히 좋은 노선입니다. 여기도 원래는 대곡역까지만 오기로 돼 있었던 것을 창릉 신도시 발표 전에 이재준 시장이 고양시청까지 끌어오는 것으로 협상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식사역까지 만들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LH에서 이 식사동 연장안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어요. 네, 시정질에서 이제 이재준 시장과 김보경 시의원이 서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LH가 과도한 사업비 부담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 이 고양선 식사까지 연장하는 것은 이 연장안을 용역에 반영하는 것을 미루고 있다. 이것은 근데 국토부가 식사역을 검토하라고까지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은 LH 직무유기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죠. 해결점은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건데 네. 사업비예요. 사업비와 경제성인데 경제성이 우선 나와야 되겠죠. 건설을 하려면은. 근데 이 사업비 부담을 고양시가 어디까지 해주느냐 그거는 이제 LH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용역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식사 연장이 과연 가능한지 여부가 예.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예, 정확히 어느 시점이라고까지는 네. 밝히기 힘들지만은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연말쯤이 예상되는데 네. 예, 연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공공기관 내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실시하는 정식 용역인데 이 용역에 식사역이 포함되는지 이 조사에 식사역을 포함해서 조사를 하는지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식사동 주민들도 이 용역에 식사안을 반드시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움직임들을 네. 뭐 홍정민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서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점거하기도 하고요 지금. 네, 요거에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또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에 연속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확산됐던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잠잠해진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안타깝게도 고양시에서는 우려스러운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네요. 네, 고양시는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요 발생 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이 요양시설입니다. 안타깝게도 한 개 요양시설에서 지난주에만 2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그러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요양시설이 어디인지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미 메이저 언론사에서 이름을 다 밝히는 바람에 공개 안 할 수가 없는데 일산 동구 설문동에 있는 박예원이에요. 정신요양시설인데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이 입소해서 수칙을 하는 곳입니다. 감염 내용을 조금 예. 더 그 인원까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먼저 이 시설의 규모를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시설이 굉장히 커요. 맞습니다. 예, 코호트 격리가 됐거든요 이미. 코호트 격리라는 것은 그 시설 전체를 격리시설로 제한을 하고 모든 입소자분들이 거기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격리자가 한 23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입소자만 장애를 가지신 입소자만 222명이나 됩니다. 확진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난주 월요일날 처음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직원을 통해서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3명이 제일 먼저 확진됐고요. 그 이후에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고양시에서. 네. 1차, 2차, 3차 전수조사를 하는데요. 1차에서 7명, 2차에서 8명, 그리고 토요일날 마지막 날 3차 조사에서 5명이 나왔는데 총 전수조사에서 20명이 나왔죠. 추가로. 이 20명이 다 입소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코호트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이 예. 아주 적은 숫자의 직원들이 지금 정말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힘든 상황에서도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고양신문이 코로나 시대의 교육 문제를 분석한 기사를 3회 연속 내보낼 예정인데요. 예, 이번 주 첫 회가 게재됐는데 어떻게 작성된 기사인가요? 예, 코로나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이제 한 학기를 저희가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이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점들을 걱정을 해요. 예. 근데 과연 그 문제점들이 객관적인 수치로 이렇게 좀 분석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지난 7월에 경기도에 있는 무려 800개 학교 약 6만 명, 6만 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설문조사를 했대요. 예. 그래서 그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내용인데서 현재까지 나온 교육 관련 그런 분석 기사 중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사가 아닐까.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생활 패턴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이거 먼저 확인해 보죠. 맞습니다.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스마트폰 또는 PC 사용 시간이 늘었다. 예. 한 70%, 3분의 2 정도가 늘었다라고 대답을 했고 집에서 뭔가 하는 시간 당연히 늘었고 반면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대외 활동을 하는 시간은 완전히 줄었다. 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생활 반경이 거의 집으로 축소가 되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이게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가정 형편에 따라서 학습권의 격차가 또 심하다는 분석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번 기사의 좀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가정 형편을 상위 그룹, 중위 그룹,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문조사 분석을 했습니다. 기기 자체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위 그룹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PC나.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없는데 문제는 성능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 기기가 성능이 떨어져서 학습에 곤란을 겪느냐라는 질문에 상위 그룹 친구들에 비해서 하위 그룹 친구들이 훨씬 많은 숫자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그 수업 환경의 퀄리티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기가 구형이라서 네네. 학습권이 침해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런 상태라면은 뭐 단순한 학습 격차도 격차지만 학생들의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전에 이제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또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질문에 상위 그룹 친구들은 보시는 것처럼 부모님한테 물어본다. 왜냐? 부모님들이 집에 계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러나 하위 그룹 친구들은 부모님이 맞벌이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혼자서 해결한다. 결국은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다. 포기하게 되는 그렇죠. 경향이 네, 있군요. 이런 것도 있고 더 가슴 아픈 또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점심을 잘 챙겨 먹느냐. 예. 근데 상위 그룹보다 하위 그룹이 점심을 그냥 건너뛴다라는 대답이 네. 3배나 많게 나와요. 저도 이번 기사에서 그걸 가장 아무래도 뭐 예. 부모님이 챙겨주지 않으니까 예. 네, 식사를 하지 않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생들의 행복감에 대해서 상위 그룹에 대해서 하위 그룹이 훨씬 낮게 나타났고요. 예. 또 짜증을 많이 내느냐라는 대답에 하위 그룹에서 그렇다. 예. 짜증나는 일이 많다. 예. 자, 코로나19 이후에 이 그래프가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나의 미래가 불안하냐? 라고 묻는 질문에 상위 그룹은 한 40%가 불안하다. 하위 그룹은 60%가 나의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즉 가정 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이 많이 불안해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뜻이군요. 예, 이러한 통계들을 분석해서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들이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예, 생활정보 기사인데요. 올해는 고향에 못 내려가는 분들이 꽤 많죠. 그래도 풍성한 추석상은 차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개합니다. 명절이 되면 더욱 인기가 높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인데요. 고양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개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 고양신문 7면 기사에 보시면요, 고양시 로컬푸드 직매장 그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모두 11개나 됩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11개면 동네마다 하나씩 있다는 얘기인데, 고양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아주 잘 되는 도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로컬푸드 산업의 메카다라는 별명을 붙여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는 많아야 로컬푸드 매장이 한 2-3개인데 예. 이렇게 10개가 넘는 이런 매장을 가진 도시는 고양시가 지자체 중에 유일합니다. 고양시가 인구도 많지만 네. 또 주변에 농지가 많은 뭐 도농 복합 도시이기 때문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고양시는 주변에 농업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많고요. 그리고 100만이라는 소비시장. 예. 로컬푸드는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관건이거든요. 고양시는 이게 아주 가깝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바로 소비자들이 선택하기에 좋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의 장점은 신선하고 그날 매장에 갖다 놓은 제품이 안 팔리면 그날 바로 수거를 해갑니다. 네, 회수해 가죠. 네, 그 다음에 또 잔류농약 검사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예, 생산자의 얼굴을 알 수 있는 그런 착한 농산물 로컬푸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서 특히 그 10개의 로컬푸드 직매장마다 그 추석 선물 또는 특별 상품 코너를 마련했다고 하니까요, 로컬푸드 직매장 가까운 곳 찾아서 한 번씩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스입니다. 네, 네, 마지막 코스는 디저트죠. 달콤한 디저트 같은 그런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내내 네. 예, 유경준 기자님, 네. 부리부리 박사 아는 사람 있어요? 부리부리 박사 아는 사람 있어요? 계속 물어보시던데 네. 도대체 그 부리부리 박사 2000년대 뿡뿡이 아시죠? 그 다음에 2010년대 뽀로로 네. 꼬마들의 대통령. 예. 1970년대 이 꼬마들의 대통령 원조가 예. 부리부리 박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뽀로로 같은. 그렇죠. 예. 이게 1974년부터 예. KBS TV를 통해서 방영됐던 인형극 제목인데요.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 부리부리 박사를 직접 만들고 또 연기까지 했었던 분들이 예. 고양시에 살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네, 그 현대 인형극회 조용석 대표, 그 다음에 여영숙 원장님, 네, 사진에서 나오는 요 두 분 부부. 현대 인형 극회라고 네. 하셨는데 이 인형극 극회가 네, 우리나라 인형극의 산 역사다. 맞습니다. 저 조용석 대표님은 지금 인형극을 하신 지 올해로 60년째. 그 다음에 저 여 원장님은 50년. 부부 합쳐 인형극 경력 110년. 와. 예, 그러니까 그 인형극이란 거를 TV가 개국할 때 처음 시작을 해서 KBS는 물론 MBC, EBS 대부분의 인형극들을 만드셨고요. 예. 예. 88 올림픽 때 네. 호돌이. 맞습니다. 호돌이도 만들었어요? 네, TV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예. 그 캐릭터를 제작해서 이제 생산하는 요런 이제 커리어도 아주 대단한데요. 88 호돌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호돌이뿐이 아니라 84년 LA 올림픽, 그 다음에
황영조 선수 금메달 땄던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캐릭터도 예. 그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정식 요청을 받아서 바로 이 현대인형극회에서 제작을 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 1982년도에 우리나라 프로 야구가 개막을 했거든요. 예. 그때 삼성 라이온스의 사자, 오비베어스의 곰, 그 다음에 지금은 사라진 MBC 청룡의 그 용, 네, 이런 캐릭터 인형들이 다 이 현대인형극회에서 제작한 예. 인형들이다. 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일산 서구 가저동에 한 농가주택 커다란 창고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전시장 그리고 작업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그곳에 한 300점의 이런 이제 샘플들이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김포에 또 큰 창고가 원래 있대요. 거기 가면 거의 10,000점이 넘는 우리나라 방송과 캐릭터 역사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인형들 자료가 거기에 소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꿈은 이 수많은 인형들을 전시하고 또 공연도 하고 또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인형극 박물관을 만드는 게 꿈인데 이왕이면 고양시에 이분들이 지금 14년차 고양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이 고양시에 어린이들은 꿈을 키우고 또 어른들은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인형극 박물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뉴스 이렇게 밥상을 좀 차려드렸습니다. 이제 명절 앞두고 한 주 남았는데 한 주 동안도 재미있고 또 유익한 뉴스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맛집을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뉴스체크가 검색되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